안녕하세요. 시골 존보입니다. 요 제목으로 해서 제가 앞서 3개 영상에서는 이게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거를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확정 명부상 이 선거인 수가 뭔지, 또 개표 결과로 드러난 그 선거수가 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네 번째 이야기로 그러면 이런 숫자가 어떻게 튀어나올 수 있을까? 예? 왜 이런 숫자가 나왔을까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또 설명하거나 나중에 법정에 가서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불편한 이 판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우선 자, 요렇게 이제 가상의 숫자를 또 넣어서 해보자고요. 이게 확정 선거인 수라고 봅시다. 그러면 대략 예상하기를 전에 무슨 뭡니까 전에 투표율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대략 관 외에서 10명이 하고 관 내에서 20명이 하고 당일에 40명 정도, 그리고 30명이 기권. 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00명 정확하게 이제 반영이 됐다면 관외로 10명이 하고 관내로 20명이 하고 당일, 그래서 투표율은 70%. 여기에는 실제 득표 후보들이 득표한 득표수하고 무효가 포함된 숫자예요. 그러면 투표율은 70%가 나올 테고 기권이 이제 30명이 되는 거고, 이 상황을 이제 누구나 대략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확정 명부상 선거인 수보다 개표 결과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게 그러면 이제 결국 얘기하려는 게 확정 선거인 수보다 더 늘어난다는 건 이게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100명 이상으로.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가 늘거나 얘가 늘거나 얘가 늘거나, 그죠? 이제 요 기권 30표라는 게 룸이 있는 거예요. 요 안에서는 조작을 하더라도, 조작을 하건 뭐 당일 투표가 늘어나건 요 안에서만 나타나면 발각이 안 되고 투표율이 높았네 이런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오버되는 경우라 그러면 그러니까 요걸 그냥 뭉뚱그려서 사전이라고 보면, 사전에서 뭔가 조작을 위해서 확 늘렸다든지, 근데 늘리는데 요 30% 이내에서 늘린다 그러면은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요거 같은 일단 숫자로 표시를 해서, 얘들이 우선 조작을 했는데 좀 안전빵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야, 이게 30명, 기권 30명의 룸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2표 중에 1표만 더 넣어. 그래서 여기가 15, 관내도 2표 중에 1표 더, 2표 중에 1표를 더 넣었다 그러면 뭐 20표에서 관내가 30표. 그럼 이미 벌써 여기 45예요. 45고 당일 투표를 정상적으로 40명이 했다면, 그러면 85가 돼서 기권 15. 이렇게 해서 요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한다고 해서 물론 당연히 사전이 여기서만 조작이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뭐 3대 1로 조작을 했네, 4대 1로 조작을 했네, 그런 억측이 나오는 게 결국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걸러지지 않았던 거는 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제 개표 결과표상에 나온 거에서 봤을 때는 요 안에 있으니까 여기서만 조작이 있었다는 걸 맨날 떠들어도 그냥 먹히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 이제 요 똑같은 상황에서 얘들이 이제 뭐 무슨 이유에든 막 급해가지고 야 무조건 집어넣어,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표당 한 표씩을 더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상을. 그러면 자 우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림을 잘못 그려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숫자를 한번 적어 봅시다. 관외가 야 이거 1대1로 넣어, 그랬으니까 20표가 돼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관내도 그냥 한 명 들어갈 때, 한 표 들어갈 때마다 선거인수 한 명씩 확보해서 더 넣어야 되니까 선거인수도 늘려. 그래서 두 표당 한 표 넣다 보니까 이게 한 이 정도 될까요? 이 40명이 돼 버렸어. 그러니까 얘들도 짱구가 아닌 이상은 표를 늘리기 위해서는 선거인 수를 그 숫자만큼 선거인 수를 늘려야 된다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도둑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 40이 돼 버렸어요. 근데 20, 40이면 60이죠? 조금 더 넣을 걸 그랬나? 야, 관내에서 조금 더 넣어보자. 그래서 이제 1대1로 넣는 것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질 것 같아. 이대로 가면은 저쪽 저 추미애 씨 같은 경우에 간당간당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요대로 하면은 뭐 40이 돼가지고 딱 100% 나와버리니까 그 100표, 200표로 이기거나 지면은 성격상 이거 반드시 뭔가 사단이 생길 것 같으니까 좀 더 넣어, 이래가지고 여기를 40이 아니고 앞뒤 안 보고 그냥 50으로 조정해. 그래가지고 1대1로 늘리는 것까지는 40이 갔는데 뒤에 막판에 보니까 야 이거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10장을 그냥 뭉태기로 더 넣어가지고 50장이 돼버렸다고 하면, 통상 이 당일 그 통상의 투표율로 봐서는 이 당일에 투표하는 사람이 4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20명, 50명이니까 여기서 뭐 만약에 당일도 40명이 안 하고 다행히 30명, 뭐 25명이 했다. 25명이 한 경우에는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걸리겠죠. 그죠? 근데 평소 하듯이 그냥 40명이 해버렸네? 당일에? 그러면 20, 50, 40을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10이 돼버리죠. 110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확정 명부에는 100명인데 여기 이제 실제로 조작된 수를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지붕 뚫고 하이킥이 돼버려가지고 배 터진 거죠. 소위 110명이 돼버린 거야. 자, 요런 상황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자, 이제 나는 상식적으로 보통은 그냥 쟤들이 투표율이 70%가 나오니까, 70%가 나오니까 요 30% 기권수 안에서 우리가 조작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여기서 예로 든 대로 15명, 15명, 그리고 여기 30명, 그렇게 하면은 45명이 했어요. 45명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때 무슨 바람이 불었나? 이 당일에 한 40명쯤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70명이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조작해서 들어간 게 벌써 30에서 15개를 더 늘린 거예요. 45 빼기 30 하면 15장을 더 넣고 이제 했는데, 당일날 이 사람들이 40명이 안 하고 하여간 이거 바꿔야 된다고 막 결집을 해가지고 60명이 했다고 쳐봐. 60명이 투표를 하면 여기 45명에다가 60명을 더하면 이것도 배 터져 버리네요. 105명, 60명, 45명. 그러니까 요 터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요 안에서만 좀 욕심 덜 내고 덜 조작을 했더라면은 들키지 않고
투표율이 좀 높아졌네. 요 정도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얘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무리하게 욕심을 냈거나 예? 뭐 조금 그저 욕심을 요 안에서 안전빵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뭐 기권 30표 안에서 우리가 빼먹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숫자를 늘려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15명 늘렸는데 갑자기 60명이 투표를 해버리는 바람에 뱉어지는 상황. 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증명을 해드릴게요. 모니터 화면으로. 이제 얘들이 얼마를 늘렸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5만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증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추측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상황, 이 사람들이 대략 뭐 이전의 데이터를 참고하고 해가지고 딱 요 정도 안에서 조작을 했는데 이 투표율이 확 높아져가지고 오버되는 상황을 한번 제가 오늘 만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죄송하지만 화면을 이 숫자를 좀 더 키워야 되나? 좀 키우니까 낫죠. 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걸 그냥 어바웃으로 생각하고 가세요. 3,551개, 이 쭉 밑으로 있는 게 3,551개 읍면동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읍면동을 합치면 3,551개가 되더라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 같은 사례, 확정 명부상의 선거인 수보다 개표 결과가 선거인 수가 더 많은 경우가 325개 지역이라 그랬으니까 대략 9%예요. 9% 그러면 뭐 대략 10개 중에 쭉 그냥 펼쳐놓으면 10개 중에 하나씩 지금은 저는 여기는 쫙 높은 순으로 해놨으니까 다 위로 나와 있는데 이걸 무작위로 그냥 순서 없이 쭉 해놓으면은 대략 10개 읍면동에 하나 정도씩 나오겠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지역 투표 수까지 이제 같이 집계를 했었으니까 투표 수에서 선거인 수를 나눈 게 뭐예요? 투표율이죠. 여기 뭐 무효표도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득표한 수랑 무효표도 들어가 있었고 물론 조작된 숫자도 들어가 있죠. 조작된 숫자가 들어가 있거나 말거나 하여간 투표율이 실제로 쟤들 조작하는데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을까는 뭐 대략 추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투표율을 지역 투표수 나누기 개표 결과로 해가지고 개표 결과 선거인 수 나눠서 투표율을 계산해 놨어요. 눈으로 보기도 지금 이 투표율도 좀 다른 우리가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높게 나왔죠. 이 숫자가 클수록. 그럼 이거를 투표율 순으로 소팅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데이터 정렬. 이렇게. 투표율로 올리면 내리고. 내림차순으로. 자, 투표율이 이걸 치워봅시다. 치우고. 투표율이 높은 순으로 제가 전국 읍면동에 조작됐거나 말거나 하여간 그걸 다 포함하는 투표율을 높은 데부터 낮게 해봤어요. 보여요? 다시. 확정 개표 선거인수 차이. 10개. 그렇죠. 투표율이 높을수록 아까 설명드린 게 평균적인 투표율보다 높은 지역일수록 이런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죠. 왜냐면은 한 70% 정도 투표율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간당간당하게 조작을 해서 넣기 위해서 일단 선거인 수를 늘리는 작업을 했다 그러면 투표율이 그러니까 대략 10개 중에 한 지역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빨갛게 표시한 게 요 차이 나는 게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빨갛게 표시되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 지금 10개만 찍어봐도 한 대여섯 개 읍면동이 걸려들었네요. 쭉 눈으로 보기에도 한 개 이상은 나오죠. 한번 확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서 안 보이는구나. 자, 지금 15개를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그 중에 해당되는 게 벌써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해당이 되네요. 15개. 아니, 그렇죠. 15개에서 이것까지 치면은 7개가 걸려들은 거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를 보자고요. 이거를 정렬. 올림차순으로. 오름차순으로. 자, 투표율이 엄청 낮아. 엄청 낮은 데는 이건 뭐 특별한 경우로 또 하나가 나왔네요. 경북 금이치미동. 이런 데는 얼마나 무리하게 조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아까 그 당일 투표율이 낮은 경우에는 얘들이 조작할 수 있는 룸이 훨씬 커진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거는 어쨌든 투표율이 이렇게 낮은데도 마이너스가 225가 터질 정도니까 얼마나 무리하게 조작을 했다는 거, 이건. 여유가 있는데도. 그러면 이 아주 특이한 케이스 빼고 여기 낮은 순으로 했으니까 한번 몇 페이지 내려볼까요? 어디 있냐고. 없어요. 50%, 투표율 50%, 뭐 60% 가까이 가도록 하나도 없어. 아, 여기 이제 나왔네. 그러면 290개가 지나도록 투표율이 낮은 데서는 290개가 지나도록 이제 겨우 한 개, 300개 안에는 2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을 해 놓고 숫자를 늘려놨는데 예상보다 투표율이 확 높아져 버리면은 소위 배 터지는 상황이 생길 확률이 높다. 그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모델에서 이제 배가 터지는 두 상황. 관외 이 조작을 너무 크게 한 거. 아까 이 경우네, 이 경우. 아니, 투표를 거의 안 했는데도 얘네가 다 조작을 해가지고 37.4인데도 배가 터진 상황이 돼버린 거고, 대부분 아까 내림차순으로 봤을 때는 자, 높을수록 하여간 하나 건너 하나도 아니야. 쭉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요 마지막 케이스. 자, 나는 적당히 그냥 요 정도면 안전하다고 했는데 아니 갑자기 투표율이 확 높아져 가지고 배가 터진 상황. 이제 이게 저런 숫자가 왜 튀어나왔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풀리시죠. 조작을 안 했으면 얘들이 조작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이 10이나 20이라는 숫자 내에서 이게 조작이 안 이루어졌으면 터질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야 뭐 당일날 투표율이 높은 거는 저 사람들이 예상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 숫자가 나왔다. 결국 조작을 하지 않으면 뭔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어느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저거를 늘려가지고 골고루 득표율대로 하겠어요? 어느 한 세력이 자기가 지지하는 세력을 더 표를 많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전 작업이 뭐예요? 선거인 수를 늘려놓고 그 늘어난 숫자만큼 그 표를 한쪽으로 몰아준다. 이게 시나리오가 실제 투표율을 적용해봐도 대략 말이 되잖아요. 설사 투표율이 100%가 나오는 상황이라도요, 조작이 없었으면 절대 배 터지는 상황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상황에서
뭐 관외가 실제로 확 늘어나가지고 보세요. 여기 관내가 실제로 이만큼 늘었어. 예? 뭐 한 60명이 관외로 해가지고 60명이 됐다 그러면 이 모델에서는 이제 당일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40명밖에 안 되니까, 그죠? 60명이 관내를 했고, 그러면 여기서는 대략 전체적으로 30%를 기권하든 아니면 100%를 다 하더라도 요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야. 투표할 수 있는 수가 실제로는 이 관내가 실제로 늘어났다 그러면 얘가 줄었을 텐데, 여기에 가상의 수치가 빡 들어가는 바람에 이 70명이라는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얘가 이 숫자가 70이 확 이 조작한 숫자가 엄쳐가지고 더 늘어나 버리면 이렇게 뱉어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대략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저도 이거 이제 영상 찍기 직전에 그러면 한번 여기 데이터에서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돌려봤는데 진짜예요, 진짜. 이건 뭐 한 반 이상이 뻘겋잖아요. 근데 밑에 투표율이 낮으면 거의 없어. 300개 가도록 2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 자꾸 이렇게 구구절절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앞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이거를 가지고 박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여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증명하지도 못할 뭐 3대1 조작값이니 뭐니 그런 거를 자꾸 추정치로만 해가지고, 그건 여론을 이끌어가는 데는 저는 뭐 이런 거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게 여론을 끌어가는 게 아니고 이 증명의 문제, 법정에서 이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것만큼 더 확실한 데이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저는 이제 법정에 가는 거는 변호사님들이 혹시 저한테 이런 걸 논리적으로 더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영상 보세요, 아니면 뭐 전화를 하세요,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으면 이런 내용을 어디 가서 설명하기가, 숫자는 그래 나왔는데 그게 뭐야? 예? 뭐 그게 있을 수도 있는 가당키나 한 소리야? 밥이나 먹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소리를 듣고서라도 이거를 실제로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기존에 봉인지가 떠네 이런 얘기는 그냥 이거를 하기 위한,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던 이거를 하기 위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얘들이 침의를 하지 못해서 질질 흘린 게 지금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얘들이 치밀하게 해가지고 진짜 저 범위 내에만 있도록만 조작했어도 180, 저 지역구로만 따지면 얼마였죠? 165대 90이었나? 그런 결과는 안 나왔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조작을 무식하게 그러니까 뭘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딱 집중해가지고 이거는 여기 있는 숫자가 누가 추정을 하기를 했어요? 무슨 조작을 하기를 했어요? 이 개표 결과 선거인수에 나와 있는 거는 이것도 선관위에서 표세 가지고 그거 결과 나온 거고, 그러면 그게 절대 명부상 선거인수랑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얘들이 숫자를 이제 눈가림을 위해서 관외나 하여간 우편으로 그 집계되는 그 투표수를 지역구에다 다 합쳐놓고 국민들이 모르게 해놔버렸으니까, 각 동별로 그런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관내 투표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봐서 그거 분명히 데이터 있거든요, 전문들이. 왜냐면 등기 우편물에 지역구 심지어 저 동 투표소까지 기재가 돼서 가는데 개인정보 다 담고 일련 번호까지 담고 가는데 집계가 안 됐을 리가 없거든요. 그거를 이 어디 있었어? 개표 결과에 맨 위에다가 지역구에다 이렇게 딱 몰아놓고 나니까 이거를 해명할 방법이, 증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동별로 나눠놓고 보니까 이런 차이가 튀어나와 버렸네?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님들은 변호사님들대로 뭐 하고 또 뭐 구호를 외치고 가서 실제로 현장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신 분들은 그대로 하고, 지금 이제 밥 먹으면서 그런 소리를 듣던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여기에 관심도 가질 수가 있고 뭐 자료도 디비해 볼 수 있고 한 건데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그 상대방을 묵사발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거만큼 좋은 예도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예가 아니고 실제야, 실제. 제가 무슨 자료를 제보한다 어쩐다 그랬지만 저는 이번에는 제가 방송에서는 뭐 저 소설입니다 그러고 얘기한 것도 있고 뭐 어느 한편을 편드는 얘기도 하고 했지만 제가 이번에는 말씀드렸죠. 한 놈만 패겠다고. 선거인 수. 이 선거인 수 이게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일단 방송을 여기서 영상을 접고요. 잠깐 좀 생각을 하면서 뭐가 더 빠졌나 생각해보고 추가로 얘기하든지 하겠습니다.